영상 버튼을 안 누르고 시부렁거렸네. 자, 32페이지 봅시다. 오늘까지 해서 이제 지문 정리하는 연습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시간부터 내신을 시작을 해봅시다. 교과서 먼저 할지 여러분들 모의고사 이제 그게 나오면 모의고사 먼저 할지 모르겠는데 뭐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아마 교과서를 좀 먼저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 모의고사 뭘 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수정이가 담당으로 학교에서 학습지 같은 거 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지문만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돼. 학원에서 알아서 자료는 준비할 거야. 알겠지? 대신에 내가 딱 내신 끝나면 치킨 쿠폰 하나 보내줄게. 아, 명균아 네가 할래? 왜 아쉬워한 거야? 그냥 치킨만 받고 싶어? 저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새끼. 도요토미 히데요시 하면 떠오르는 역사적 사건이 뭐야? 병제호란 아니야? 이 새끼 망설임 맞지? 병제호란은 누가 쳐들어온 거야? 청나라 그 당시에 만주족 용골대라는 장군을 앞세워서. 임진왜란은 누가 쳐들어온 거야? 일본. 누구를 앞세워서? 그 당시에 일본 장군의 이름이 뭐야? 나도 몰라. 그냥 물어본 거야. 자 봅시다. 그 장군 이름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인가? 아니지. 걔는 그 막부 시대 오야붕 대빵이 그거였던 거지. 이토 히로부미는 누구야? 그지? 누구냐고. 러시아 아니야? 32페이지를 보시면 오늘 뭐 연습할 거냐면 지난 시간이랑 똑같은 거 연습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이랑 이번 시간이랑 우리가 연습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신을 위해서 정보를 잘 분류해 나가는 거야. 그리고 지문이라는 것이 좀 어느 정도 흐름이 있다는 것도 고민을 하면서 들어야 돼. 지문이 상당히 길죠. 그 목요일 반 애들은 이제 좀 다른 지문 가지고 했는데 선생님이 요거 가지고 할 거고요. 어차피 뭐 수업 내용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리고 목요일 반 애들은 내 지문을 했는데 나는 내 지문을 못해. 그 수업 속도가 현영쌤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 예준이 현영쌤 수업 들었지? 수업 시간에 딴 얘기 잘 안 하시나 봐. 나 2주에 걸쳐서 할 것을 1주 만에 끝내가지고 나보고 진도 쫓아오래. 힘들어 죽겠어. 자, 그런 의미에서 예준아, 1문단에서 뭐 찾아야 돼? 화제를 찾아야 되고요. 줄 아래쪽에 나오죠. 자, 봅시다. 여러분들 내신으로 좀 섞어서 강의를 구성을 했어. 1문단에서 화제를 찾는 습관 같은 거는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내신에서 점수 주기 용어로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윗글의 중심 화제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시험 문제에 그런 게 나오면은 어디를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1문단을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같이 읽을게요. 유학은 수기 치윤을 통해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으로 성학이라고도 불린다. 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네요. 여기 뭐 문과 애들은 좀 이제 생윤이나 윤사 많이 하죠. 유학이 뭐야?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편한 단어 유교야, 유교. 공자, 맹자 이런 거. 그 유교가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지? 언제 들어왔어? 조선시대에 들어와요. 건국이념으로. 정확하게는 그 당시에 여러분 참고로 공부할 때 공자, 맹자 이런 애들 있죠. 걔네들이 이제 유교를 만든 거야. 그 유교를 공부하는 학문을 뭐라고 하는 거고? 유학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유학이 이제 공자, 맹자 이런 애들이 발전시키면서 중국의 주희라는 애가 이 유학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주자학이라 그래. 명균아, 쑥덕거리지 마. 그리고 나서 조선이 건국되죠. 뭐 멸망하고 조선 들어와.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들어와. 그때 고려 패망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교의 그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오염된 걸.
뭐라 그래? 퇴락? 폐쇄? 아니 타락. 너 똑똑하다 야. 불교의 타락이 고려 멸망의 한 원인 중에 하나였어. 2m, 10몇 미터짜리 무슨 금 불상 만들고 막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막 이러고 있었다고. 그러니까는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 입장에서는 불교를 국교로 계속 유지하기가 좀 애매하거든.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이제 중국도 섬기고 했던 시대였으니까 얘네들을 건국 인형으로 가지고 들어와. 이름을 살짝 바꿔. 그게 뭐야? 성리학이야. 그래서 근데 이제 비문학 공부하실 때 다 똑같은 말이야. 자, 그러면은 유학, 유교는 수기치인을 통해 얘들은 수기치인을 통해 훌륭한 사람, 군자라고도 표현하죠. 성인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도 한다? 성학이라고도 한다. 유학 이꼴 뭐다? 성학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때 비문학에서는 어떤 개념어가 나오면 그 개념어를 기본적으로 다 설명을 해줍니다. 특히 일문단에서 어떤 개념어를 설명한다는 말은 그 개념어를 모르면 지문 하나도 못 읽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조만간 내신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독해 원리도 알아줘야 되죠. 수기치인에다가 적어주세요. 이렇게 필기할 거야. 선생님이 내용 정리하는 거는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어차피 이 교재 안 봐. 그지? 휘림아, 이 교재 가장 최근에 펼친 게 언제였어? 지난주 토요일 오후 1시였겠지. 그지? 우리 민지랑 서진이 책도 안 갖고 왔어. 안 봐. 그러니까 이게 내용 정리하느라고 괜히 이 수업의 흐름 집중 놓치지 마시고 어차피 안 보겠지만 그래도 좀 적으면서 이게 수업을 들어야 집중이 되잖아. 내용 정리는 적지 마세요. 시험범위 들어가지도 않고 이러면 안 본다니까. 그래서 비문학 공부를 할 때는 내용 정리를 적는 것보다는 독해 도구를 적어주시고 그거를 좀 복습을 하시면 돼. 그래서 고3 아이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비문학 복습은 몇 분 컷이다? 한 10분 컷이다. 수업에서 진도를 나간 다음에 집에 가서 자기 전에 그 수업 시간에 이제 진도 나갔던 지문들을 훑으면서 그냥 틀렸던 문제들 좀 끄적끄적 보고 지금 적는 것처럼 독해 도구들을 적어 놓은 것. 그것들을 좀 다시 보고 그냥 끝내면 돼요. 내용 정리 적으실 필요 없어요. 이제 내신할 때는 이제 이런 게 숙제로 나가겠죠. 이런 걸 적으세요. 일문단의 개념어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독해의 태도를 배우는 게 우리 목적이지 이 지문의 내용을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야. 물론 내신일 경우에는 뭐 저런 게 어딨어. 지문 따따따따따따따따 외워야지. 그러니까 두 번째 줄로 이제 2번 문장으로 넘어가면은 수기치인을 설명해 줄 건데 문제 센스가 있는 아이들이 이런 게 센스의 차이야. 첫 번째 밑줄친 기억에서 수기치인이라고 해놨죠. 아주 심플한 질문 해볼까? 예준아, 여기에다 밑줄친 기억이라고 만들어놨지. 왜 만들어놨을까? 문제 내려고. 그러니까 개념을 내겠다는 거야. 근데 2번 문자고 문장 번호 붙어 있어요. 2번 문장을 보시니까 수기치인을 동시에 풀어냈니? 수기만 끊어냈니? 수기는 이러고 끊어냈죠. 그러면 센스 있게 무슨 생각하는 거야? 아, 수기라는 개념적 정보와 무엇의 개념적 정보가 치인이라는 개념적 정보가 어떻겠구나. 분류, 나뉘어져 있겠구나. 그럼 출제자는 어떤 식의,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어떤 식의 오류 선지를 많이 만들어내겠어. 예를 들자면은 수기에 ABC라는 특징이 있고 치인에 가나다라는 특징이 있으면 출제자는 어떤 식의 오답 선지를 만들어? 그렇죠. 수기는 A, B, 가다 이런 식으로 내는 거야. 내신도 이렇게 내. 여러분들이 항상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내신에도 그 방법이 적용될 거야.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 밑줄친 기억을 만들어냈으니까 우린 지금도 아주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해야 돼. 시험지 내겠다는 거야. 자, 봅시다. 수기는
사물을 탐구하고 알물 투철이하고 뜻을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자신을 닦는 일이며 아유 씨 뭔 개소리야. 좀 줄여서 읽어주면 좋겠죠. 어떤 단어가 보여? 탐구, 암, 성실, 바르게 이런 거 보이죠? 영어로 단어만 적어주는 거야. 무언가를 뭐하고? 탐구하고 알물 추구하고 성실함과 올바름을 추구하는 게 수기라는 뜻이래. 치이는 집안을 바르게 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세상을, 이거 아는 분 있을 텐데, 집안을 원래 자기 자신부터 다스리는 건데 나를 다스리고 집안을 다스리고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다. 그럼 세상이 평화롭다. 뭐라 그래? 공자가 한 말이야. 맞아. 닥쳐. 수신제가 못 들어봤니? 이걸 가온이도 알던데?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렇지. 수신이 무슨 뜻이야? 몸신자야. 자신을 다스려라. 수신할 때 요 수가 요 수기의 숫자야. 그럼 얘가 수기가 되는 거야. 누구를 다스려라?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을 키우라는 말이죠. 그지? 집가자야. 집을 다스려라. 나라국자야. 나라를 다스려라. 그러면은 평천하. 세상이 평화로울 것이다. 고문장이거든. 다시 읽어봐. 치인은 집안, 나라,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얘는 집안, 나라, 세상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래. 여러분들 철학지문이나 인문지문은요, 모르면 이렇게 알맹이 단어만 잘 따놔주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이 지금 뭘 적어드리고 있는 거야? 핵심어를 적어주는 거죠. 여러분들 내신 대비할 때 이런 식으로 정리해 오시면 돼요. 너무 개판으로 해보면 혼난다. 자, 그 다음에 더 볼까요? 수기치은을 통해 하늘의 도리인 천도와 합일되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성인이다. 수기치인을 통해서 성인을 추구하는 건데, 이 성인은 어떤 사람을 성인이라고 한대요? 천도와 합일되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래. 하늘 천자의 길도자, 하늘의 도리. 이 정도는 알죠? 천도와 하늘의 뜻과 합일된 사람이 성인이래. 그러면은 천도를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 수기치인이라 그랬고, 여기에 적은 이 문장이 수기치인이니까 정보가 이렇게 연결되겠지. 그러니까 정보의 모양을 잘 만들어내셔야 돼. 됐지? 그 다음에 이러한 유학의 이념을 적극 수용했던 율곡이인은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일까? 수용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야. 이거 이제 고3 버전으로 가르치면은요, 이건 대답할 수 있을 거야. 예준아, 1문단에서 뭐 찾으라 그랬지? 화제 찾으라 그랬어. 화제는 1문단에 앞쪽에 많이 나와, 뒤쪽에 많이 나와? 뒤쪽에 많이 나와. 근데 뒤쪽에 누구 나왔어? 율곡 이 선생님 나왔지. 그 이가 중심 인물이란 뜻이야. 자, 2문단의 1번 문장을 보세요. 율곡은 이라고 되어 있지. 그러니까 이 지문은 누구의 사상을 분석해주는 지문이다. 율곡의 사상을 분석해주는 지문이다. 근데 율곡의 사상을 분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이 수기치인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율곡의 사상을 분석하겠다 이 말이 된 거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다? 수용이야. 다시 말하면은 율곡 이의 일치성 문제가 나올 때 여기에 사용된 단어를 사용해도 괜찮다는 뜻이 돼버려. 그죠? 율곡 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수기치인의 도리를 밝힌 성학지교를 지어 이 땅에 유학의 이상사회가 구현되기를 소망했다. 얘가 책을 썼대. 무슨 책을 썼대? 성학지묘라는 책을 써서 유학을 통해서 이 땅에 이상사회, 유토피아, 파라다이스가 구현되기를 뭐하였다? 소망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글의 화제가 이의 이야기라는 점을 알았어. 그리고 이건 지식이 아니라 상식이야. 명균아,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 어디를 말하는 거야? 1번 러시아, 2번 몽골, 3번 일본, 4번 과테말라, 5번 조선. 조선이겠지. 이 정도는 지식이 아니라 뭐라고? 상식이야. 1번에 2번 선지 보세요. 이 땅이라는 말을 뭐로 바꿨니? 요 정도는 생각하면서 푸는 거야. 여러분들 학교 내신에서도요, 절대 원칙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극단적으로 강의를 하면은 우리는 비문학이라는 것을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지문을 읽고 지문의 내용과 출제자가 제시한 선지의 내용에 무엇을 시켜보는 거야? 매칭을 시켜보는 거죠. 지문 내용과 선지 내용이 똑같나 다르나. 그런데 이 매칭을 여기 가지고 올 때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복사형 방법이 있고요. 변화주기 방법이 있어요. 복사형 방법이라는 것은 2010년, 11년 요때까지는 썼어. 그때는 국어 1등급 것이면 96점 이랬거든. 97점. 되게 쉬웠다는 뜻이죠. 복사형 선지라는 것은 뭐야? 지문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대로 갖고 와. 토시 하나 안 바꿔. 그러니까 키보드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여버린다고. 근데 요즘에 이런 선지는 나와 안 나와? 아예 안 나오진 않는데 거의 안 나와. 그럼 출제자들이 어떻게 지문의 내용을 얘가 제대로 이해했나 이해하지 못했나를 좀 고민해야 되니까 살짝 어떻게 해서 나와? 바꿔서 나와. 근데 이 바꾸는, 특히 내신이가 안 내요. 진짜 안 냅니다, 내신은. 그럼 바꿔서 가지고 올 때 가장 기본 원리, 완전 수학으로 예를 들자면 사칙연산. 가장 기본이 뭐냐면은 고3 너희들한테도 가끔 이런 표현 했을 텐데 동어 회피야. 지금 아까 그 명균이가 대답한 거 지문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어? 이 땅이라고 적혀 있었죠. 근데 1번에 2번 선지는 뭐로 바꿨어? 조선. 같은 단어를 피해서 가지고 와. 여러분들 학교 내신 풀 때도 요 생각은 하셔야 돼. 알겠지?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어휘가 여러분들 틈틈이 신경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신 공부하든 뭐하든 국어 공부할 때 모르는 단어 있으면 통밥 때리지 마시고 사전 찾으세요. 네이버 찾으세요. 예를 들어서 간과하다. 서진아, 간과하다가 무슨 뜻이야? 서진이를 간과했다. 무시하다. 인지하지 못하다. 고려하지 않다. 그죠? 그럼 지문에 간과했다라고 적혀 있으면은 선택지에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나와. 그래서 이 어휘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이문단으로 가볼 거야. 자, 이 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율곡의 사상을 따라갈 건데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볼까? 우리 이거 공부했었죠. 뭐 대충 그릴게. 예준아 이게 뭔지 알지? 여기가 어디? 일문단 화제. 근데 여기 선생님 그림을 대충 그렸는데 1문단의 화제를 A라고 했을 때 각 문단은 무슨 얘기한다 그랬어? A-1, A-2, A-3 이야기한다 그랬지. 그럼 이 글의 화제는 예준아 뭐야? 아이씨, 나 이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욕을 안 하기로 했어. 개새끼야. 욕을 안 하기로 했어. 성실하고 착하고 훌륭한 인품을 지닌 놀라운 덕성을 발현하는 그 여기 천주교나 교회 다니시는 분들 알죠? 예수님 뒤에 이렇게 후광이라고 하죠. 그만 우셔. 이 새끼 나가 이 쌍놈 새끼야. A라고 하지 말고 이 지문의 화제가 뭐냐고. 에 대해서 율곡 2의 무엇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율곡 2가 치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숙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이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이 문단 볼게요. 율곡은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세론을 전개했는데 봐봐 나왔잖아. 율곡은 1문단에서 이야기한 수기 치인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야. 우리 5,000원 아저씨가 수기 치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수기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대 예준아? 수양, 여기 어휘력이 있으면 좋은 거야. 서진아, 수양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배우고 발전시키고 자기 이제 자아 성찰하는 거죠. 그러면은 탐구하고 알고 성실하게 올바름은 누구에 대한 문제야? 자기, 자신의 수양에 대한 문제니까 수양론 수기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집안, 나라, 세상에 대한 치의는 나의 문제야, 외부의 문제야? 외부의 문제죠. 그래서 경세론이라고 나와. 경, 가르칠 경종을 울리다, 깨우치다 이 뜻이야. 깨우쳐 줄 거야 어디를? 세상을. 그래서 경세론이라 그래. 이렇게 단어를 알면 쉬운데 모르면 그대로 정리하면 돼요. 자, 그 바탕은 만물을 이와 기로 설명하는 이기론이다. 이거는 그 바탕은 그러니까 화살표를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수기와 치인을 강조할 때 율곡 이이가 주장한 게 뭐다? 이기론이다. 여기에서 다시 개념어는 매우 중요하다 한번 잡고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집중해. 내가 장담컨대 아주 높은 확률로 여러분들 내신에 이기론이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로 이건 거의 100% 확률로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때까지 비문학을 계속 공부하죠. 이기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공부하게 될 거야. 생윤이나 윤사에서 배우는지 안 배우는지는 몰라. 근데 저 정확하게 잘 들으셔야 돼. 피곤하고 졸리더라도 잘 들으셔야 돼.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 비문학은 재미없어. 그거 들어. 어쩔 수 없어. 지금 집중해. 2번 문장 번호 붙어 있어요. 존재론의 측면에서 율곡은 이를 형체도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존재하는 만물의 법칙이라고 보고 기를 시간적인 선후와 공간적인 시작과 끝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작동하는 물질적 요소로 본다. 어렵죠? 그죠? 잘 정리를 하라는 말이야. 그러면 율곡에 있어서 이기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라는 개념이 있고 무슨 개념이 있어? 기라는 개념이 있는 기야. 이란 무엇이다? 형체가 있대요, 없대요? 형체가 없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없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되게 추상적이죠.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만물의 법칙이자 세상 모든 것의 법칙이자 원리다. 구체적이라는 말이야. 추상적이라는 말이야. 이라는 것은 되게 추상적이라는 말이죠. 지금부터 잘 봐. 기는 뭐래요? 시간적인 선후와 공간적인 시작과 끝을 가지면서 어렵게 공부할 필요 없고요. 얘는 시공에 제한이 있다 없다. 끝이 있다는 말은 제약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야. 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끊임없이 변화하며 작동하는 물질 집중해야 돼. 끊임없이 뭐 한대? 변화하며 작동하는 무엇의 물질적 요소로 본다. 물질적이라는 말은 형체가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야. 그렇죠. 그럼 얘는 형체가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지문의 원리를 알아야 돼. 학교 선생님들은 이 지문,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내신 지문이라면 학교 선생님이 이 지문을 한 번 읽고 문제를 낼까? 수도 없이 읽으실까? 수도 없이 읽으시죠. 여러분 그 생각을 잘해야 돼. 학교 선생님은 그 지문을 단어급으로 쪼개서 수도 없이 읽어. 그 상태에서 문제를 내. 근데 여러분들은 그 지문을 한두 번 읽고 문제를 풀려고 그래. 될까 안 될까? 안 돼. 이해를 잘해야 돼.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뭐가 보여? 맞물려 있는 정보 고리가 보이죠. 잘 들어봐. 여기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내는 원리야.
수도 없이 여러 번, 10번, 10번, 20번 읽으실지 안 읽으실지 모르겠고 그만큼 읽으실 것 같아. 선생님도 이 지문 한 7, 8번 정도 그 이상 읽어본 지문이거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수도 없이 읽어보니까 이제 보이지. 그죠?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이렇게 맞물려서 낼 거야. 그럼 아까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내겠어? 이는 형체가 없으며 시공의 제약을 받는다. 이렇게 내겠지. 기는 형체가 있으며 법칙이다 원리다. 이렇게 내겠지. 그게 어디에 나오는 거야? 2번의 2번 선지를 보세요. 기는 만물에 내재된 법칙이다. 맞아 틀려? 틀렸지.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내는 원리도 똑같아. 잘 봐. 이게 여러분들 모의고사라면 학교 선생님들이 모의고사 지문을 여러 번 읽으시겠지.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이렇게 여러 번 분석해 보시겠지. 그걸 베이스로 뭘 낼 거야? 학교 시험을 낼 거야. 그러면은 그 내는 성향이 이렇게 나올 거야. 요 수준으로. 그러니까 내는 법칙과 원리가 정해져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연습을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능력을 가지셔야 돼? 지문을 정리해 나가면서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나뉘어져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 거기에서 선택지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해됐니? 이게 고스란히 어디에도 수능에도 적용이 된다. 그러면은 아까 했던 이야기 하나 더 해볼게. 학교 선생님들 뭐 수능 출제자도 마찬가지예요. 단어 똑같이 갖고 온다 그랬어? 바꾼다 그랬어? 바꾼다 그랬죠. 어휘력이라는 거야. 자, 서진아, 변화가 된다. 무슨 성? 네가 대답 못하면 민지한테 물어봐야 돼. 민지 고개 숙이잖아. 민지야 무슨 성? 그렇지. 권성구 여신. 제일 예뻐 그냥. 아니야 두 번째로 예뻐. 우리 며느리가 제일 예뻐. 이혼했나 봐. 지난주에는 아프다고 집 나가더만 오늘은 아예 그냥 배째라 그러고 안 오네. 우리 가훈이 호랩이 됐네. 그럼 잘 봐. 하나 더 물어볼게. 이는 불변성이다. 이거 맞아 틀려? 맞아요. 불변성이라는 단어가 없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정보 처리를 해달라. 이게 수능이자 내신인 거야. 정보가 맞물려 있고요. 이걸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면 사물에 내재된 법칙이자 원리는 바뀌면 되겠니 안 되겠니?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럼 원리라고 안 하죠. 그런 거는. 그런 건 법칙이라고 안 하지. 그러니까 법칙 원리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무슨 성? 불변성이라는 뜻을 내재하게 된 거야. 그럼 학교 선생님은 시험 문제를 이렇게 지금 선생님 노란색과 주황색으로 쓴 저런 단어들을 활용하실 거야. 알겠지? 원리를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내신을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파고 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더 읽어볼게요. 이와 기는 사물의 구성 요소로서 서로 다른 성질을 갖지만 얘네 두 개는 서로 뭐하래? 다른 성질을 갖는데 딱 봐도 다르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는 현실에서 항상 이는 현실 세계에서 항상 기와 더불어 실제로 존재한다. 그러나 이와 기는 서로 성질은 다르지만 어떻게 존재한대? 기만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만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출제자들이 이 더불어라는 단어를 가지고 시험 문제 낼 때 어떻게 내? 더불어 존재한다 이렇게 안 내. 함께 존재한다 이것도 잘 안 내. 공존 이런 단어를 쓸 수도 있는데 단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반대로 내버릴 거야.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는 기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어떤 단어가 틀려?
더불어 존재한다 그랬잖아. 이해되니? 이걸 뭐라고? 어휘양면이라고 하는 거야.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내는 게 똑같아. 더불어라는 말의 양면은 솔로라는 말이죠. 그 어휘양면을 가지고 선택지를 낼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비문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지, 지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계속 유지해줘야 내가 좋은 내신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이거 수능에도 고스란히 적용돼. 자, 봅시다. 율곡은 이처럼. 자, 이처럼이랑 연결어 예준아 언제 쓰여? 그러니까 요점 정리해 줄 때. 이처럼 서로 구별되면서도, 자, 서로 구별되면서도 요거죠. 서로 다른 성질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로 해준 거야? 서로 구별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고, 분리됨이 없이는 뭐야? 더불어 존재한다 요 말을 해준 거야. 그죠? 이와 기의 관계를 이기지명 라고 하였다. 서로 다른 성질이지만 함께 존재할 거야. 얘를 어떤 개념으로? 이기지묘라는 개념으로 모아준 거야. 그냥. 됐니? 이렇게 정리가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은 산문단으로 갈 건데, 수양론의 한 가지 기반으로 라고 되어 있어. 산문단. 수양론의 한 가지 기반으로 율곡은 무엇을 주장한다? 이통기국을 주장한다. 그럼 잘 봐봐. 칠판을 이제 좀 지워볼 거야. 이 문단은 뭐에 대해서 설명한 거야? 이기론을 설명한 거야. 이거 지울게. 잘 들어. 근데 이 글은 누구의? 율곡 2의 뭐에 대한 이야기일 거야? 수기치인에 대한 이야기일 거야. 그럼 지문이 이게 어떻게 구성된 거냐면, 지금 유학에서 뭐가 넘어왔어? 수기친이 넘어왔는데 이 유학을 누가 수용해? 율곡 2가 수용해서 율곡 2가 이야기한 뭐가 나오는 거야? 수기와 치인이 나오는 거야. 1문단에 살짝 이야기했어서 수기는 뭐 알고 탐구하고 자신을 다스리는 거고, 치인은 뭐고? 가족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거야. 그지? 개념을 잡아주고, 2문단에서는 이 수기 치인의 근본은 어디로부터 넘어온 거다? 이기론으로부터 넘어온 거기 때문에 요 이기론에 대한 설명을 몇 번째 문단에서? 이 문단에서 이야기를 해준 거야. 배경 지식으로. 그리고 나서 아까 예준이가 대답했듯이 이 지문은 율곡의 수기치인이야. 그럼 정보가 이제 어떻게 되나 봐봐. 3문단 첫 번째 문장 다시 읽어. 2문단 3문단 연결시키면 이 수기가 무슨 논이야? 수양론이고, 이 문단에 치인이 무슨 논이야? 경세론이니까 3문단에서 수양론 이 말은 여기에 이렇게 붙어서 정보가 넘어간다는 거지. 어디를 잠깐 볼 거냐면은 그 다음 문단 봐봐. 대사상가인 동시에 탁월한 경세가였던 무슨가? 경세가. 그럼 어떤 단어가 보여야 돼? 경세라는 단어가 보여야지. 그러니까는 얘가 이렇게 그 다음으로 넘어오니까 지문이 3문단은 수양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지문이고, 4문단은 무엇에 대한? 경세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지문이구나가 보이겠네. 그래서 이 오늘 수업의 목적, 지난 시간이랑 똑같죠. 정보를 뭐 해보는 거? 나눠보는 걸 해볼 거야. 잘 봐. 수양론의 한 가지 기반으로 율곡 어떤 단, 지금부터 어떻게 푸는지 잘 봐. 내신은 지금처럼 하면 안 돼. 여러분들 모의고사 같은 거 풀 때 지금처럼 해봐. 후다다다다 키워드만 적을 거야. 어떤 단어 보여? 이통기국이란 단어 보이죠? 이게 뭔지는 몰라. 이것은 만물이 하나의 동일한 일을 공유하지만 다양한 기의 성질로 인해 무슨 말인지 몰라?
동일한 무엇을 지닌다. 이를 지닌다. 그 다음에 다양한 뭐가 있다? 기가 있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서로 다른 모습 무엇이 얘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말이야. 그 다음에 또한 이러한 이통기국론은 성인과 일반인이 기질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일, 아까는 다양한 기가 있고 동일한 이가 있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야. 그죠? 일반인이라도 기질상의 병폐를 제거하고 탁한 기질을 정화하면 이의 선한 본성이 회복되어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기질 변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단어 보여? 기질 변화론. 기질을 바꾸면 뭐가 된다? 성인이 된다. 일반인도 뭐가 가능하다? 성인이 뭐하다? 가능하다. 무슨 말인지 근데 이렇게 적혀 있어. 정확하게 이해는 못해도. 그 다음에 율곡은 흐트러진 마음을 거두어들인 거경. 자, 어떤 단어들이 보일 거야. 어떤 단어 보여? 거경. 또 뭐 보여? 국리. 또 역행. 또 세 개밖에 안 보이나? 세 개 보이고 뭔진 몰라. 내재된 천도를 실현한 율곡의 수양론은 천도를 실현한 경세, 뭐 이게 경세도로 이어진대. 그럼 단어 이게 다잖아.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적는다면 하나씩 더 적을 수는 있겠죠. 거경, 국리, 역행. 자, 거경이 어떤 단어 적을까? 마음을 어떻게 저떻게 하는. 그 다음에 국리는 공부, 뭐 시비, 이렇게 단어 몇 개 적어주는 거야. 정확하게 뭔지 몰라. 그 다음에 역행은 사욕을 극복. 이거랑 아까랑 논리가 똑같아. 출제자가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내겠어? 공부하고 시비하는 거 역행이다. 이러고 낼 거라고. 됐죠? 이 시험 문제가 나오는 방법이 좀 정해져 있어. 자, 3번에 5번 선지 봐봐. 3번에 5번 선지. 뭐가 잘못됐나 보자. 서진아, 3번에 5번 뭐가 잘못됐어? 그래, 역행이 아니라 뭐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지. 이게 지금 고3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돼. 선생님이 고3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 축구를 하는데 졸라 멋있게 오버헤드 킥으로 한 골 넣었어. 몇 대 몇? 1대 0. 우리 후준이한테도 이야기했잖아. 개 뽀록으로 쪽나서 그냥 서 있는데 나 맞고 들어갔어. 몇 대 몇? 1대 0. 그치? 근데 누가 넣은 거야? 네가 넣은 거잖아. 뭐 멋있게 풀 필요가 없어요. 항상 강조하죠. 여러분들이 비문학을 멋있고 정확하고 임팩트 있고 전문가처럼 풀 필요가 없어요.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국어는 딱 얼만큼만 공부하면 돼. 시험 문제 풀 만큼만 하면 돼. 꼭 기억해. 그 되게 중요한 얘기한 거야. 그러면 사문단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경세론 나오죠. 자, 봅시다. 대사상가인 동시에 탁월한 경세가했던 율곡은 많은 논설에서 법제 개혁론을 펼쳤대. 뭐 폈대? 법제 개혁론을 펼쳤대. 이는 만원봉사라는 책이 있대. 뭐 책이 있다는데 뭐 어떡해. 내가 썼냐? 5천원 분이 쓰셨지? 야, 율곡이 5천원 맞지? 만원이 세종대왕, 5만원이 심사인당. 정우새끼 저 졸다가 내가 돈 얘기하니까 눈 뜨는 거 봐. 이 자본주의의 괴물들. 1,000원짜리는 누구야? 헷갈리네. 이왕 맞나? 5천원이 율곡이 이게 맞지? 야, 요즘에 그 명절날 시세가 얼마냐?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얼마 받아? 집 좀 사라? 얼마 받아? 4, 50? 소진아, 기억을 떠올려봐. 지난 설 때 나 용돈 총합 얼마 받았다? 보통 이 정도 받니? 물가가 많이 올랐네. 지우 얼마 받았어? 지우 앞자리 봐. 소윤이는?
5, 60. 나 그 이상 받았다. 내 베라 사줄게. 그냥 한 소리야. 손 번쩍 드는 거 봐. 속았지? 수민이 얼마 받았어? 100. 너는? 115? 185? 아, 그냥 85? 100 넘는 사람. 야, 그거 받으면 안 뺏겨? 다 뺏기지? 그래, 이게 정상이야. 그거 알아? 부모님들이 맡겨놔 때 그 별로 믿음 안 가지? 그 부모님들이 맡겨놓으라 그러게? 부모님이 너희 나이 때 맡기셨었거든. 그러니까 일종의 뭐야? 재테크야. 그래서 우리 미르가온이도, 이제 미르가온이는 내가 아주 애기였을 때부터 교육을 잘 시켜놔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면 이제 용돈 주시잖아, 친척들이. 우리 가온이 딱 받자마자 어떻게 하게? 진짜 1초 만에 딱 받자마자 엄마, 자 보자, 졸지 마, 피곤하지? 나도 피곤해. 어떻게 해야지, 연습해야 돼. 선조는 왕이죠. 이는 빈틈없는 완전함이 있고 기는 변하지 않는 변화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하면서 근래 하늘과 땅에서 일어난 재앙으로부터 깨우쳐야 할 도리를 신하들에게 물었고, 갑자기 생뚱맞은 이야기가 나와. 선조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이와 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 그지? 뭐 생뚱맞은 언급을 했어. 깨우쳐야 할 도리를 신하들에게 물었고 율곡이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린 것이 만원봉사이다. 먼저 이 책 소개를 해준 거야. 뭔지 모르겠어. 일단 넘어가. 오른쪽이죠. 여기서 율곡은 때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 법제이며, 봐봐. 지문 정보가 얼마나 깔끔하게 연결되냐면 칠판을 좀 지울 수밖에 없었는데, 율곡이 수기치인 이야기할 거고요. 그게 어디에서 빠져나온다 그랬어? 이기론에서 빠져나온다 그랬지. 근데 아까 요 이기론에서 이렇게 갈라졌을 때 이 기잖아. 그죠? 요 기가 뭐야? 변화야 불변이야? 얘가 변화할 수 있는 거였지. 그죠? 얘는 변화하는 거야, 변화하지 않는 거야? 얘가 변화하지 않는 내재된 법칙이었지. 그죠? 그지? 그런데 만원봉사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법제개혁론을 이야기하면서, 잘 봐봐. 오른쪽 꼭대기 3번 문장이죠. 때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 법제이다. 그럼 얘가 어디에 해당한다는 뜻이야? 얘가 개에 해당한다는 뜻이야. 그지? 이해됐니? 그 다음 더 읽어볼게. 시대를 막론하도 변할 수 없는 것이 왕도요. 그러면은 얘가 기고, 자, 법제는 뭐가 가능하고, 내용을 그대로 정리해봐. 변화가 가능한 거고, 변화할 수 없는 것이 왕도요. 좀 편집이 깨졌는데 정치이자 오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변화하면 된다, 안 된다? 얘는 변화할 수가 없다는 말이야. 그러면 앞 내용이랑 연결시키면은 다시 얘가 기가 되는 거고 얘가 이가 되는 거겠지. 됐죠? 그럼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은 왕도 정치 오류는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정보를 좀 연결시켜 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법제개혁의 필요성 주장했고요. 일할 수 있는, 나오잖아 이제. 일할 수 있는 왕도나 오륜을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얘는 고치면 안 되죠. 불변해야 되니까. 뭐를 고치려고 그랬던 거야? 그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혁해야 된다. 얘는 변화하니까 얘는 고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문단. 조선에서 법전의 기본적인 원칙은 수교이다. 어떤 사건이 중대하고 여겨지면 조정의 회의를 거치고 지침을 만들어 해결하고, 이 지침이 같은 종류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적합하면은 법령으로 만들어진데 이를 수교라 그래. 뭔지 모르겠죠? 편하게 가. 지금부터 뭐 얘기할 거야? 법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수교라는 게 있대요. 그냥 수교라는 게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구나만 알면 돼. 그냥 정확하게 기억 못해도 돼. 그 다음에 그리고 이후의 시행 과정에서 폐단이 없고 유용하다고 확인된 수교들은 다듬어지고 정리할 록이라는 이름의 법전에 실린다. 그냥 얘 가지고 했다가 얘가 좀 괜찮대.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간대? 얘가 록이라는 걸로 간대. 이해됐니? 그 다음에 여기에 규정된 가운데 지속적인 적용업체 영구의 시행, 변화하는 거, 변화하지 않는 거, 변화하지 않는 거.
이거죠. 영구히 시행될 만하다.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 대전으로 들어간다. 이렇게만 정리하면 되잖아. 일단 뭐가 있어? 수교라는 게 있어. 요거 쓸만해. 그 다음 뭘로 발전시켜? 로. 그 중에서 쓸만해. 얘는 이제 불변성으로 갈 거야? 어디로 가? 대전으로 갈 거야. 그죠? 그 다음 문단. 심플하잖아. 성종 때 확정된 경북 대전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대전 중에 어떤 대전, 이름은 한 번쯤은 들어봤던 무슨 대전? 경북 대전이라는 게 있어. 그죠? 보세요. 이 과정을 거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거래. 꾸준한 정년, 무슨 말이야? 다듬었다 이 뜻이야. 대전에 오른 이견이 양법미라고 하여 이 경북 대전은 뭐에 들어가? 대전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지? 그런데 이 경북 대전은 무엇이라고 불렸대? 양법미의라고 불렸대. 그게 뭐야? 몰라. 백성들에게 영구, 항구, 영구, 변함없음. 이 정보의 연결을 보라고. 변함없는 거, 변함없이 만드는 게 대전. 그 대전 중에서 샘플링 대전, 경북 대전, 양법미라고 했어. 그러면 빨강색 성보 연결을 봐봐. 얘는 바꿔 못 바꿔? 못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항구히 시행할 만한 아름다운 규범이란 뜻이래. 실제로 경북대전은 조선왕조 끝날 때까지 국가 기본 법전 역할을 했고 규정들은 개정되지 않았다. 얘는 개정됐다 안 됐다? 개정 안 됐다. 그럼 여기에서 개정 안 됐다는 말이나 이 빨간색 선을 따라오는 정보의 연결이나 똑같지. 지문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이해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선왕들의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오랜 규범으로 검증하여 영원토록 사용할 것으로 만든 판정된 규범은 조종성언이라고 불렀고 함부로 고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 뭐라고 해줬대? 조종성언이라고 해줬대. 정보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여기까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용어는 바뀌었지만 못 바꾼다는 말이야. 됐니? 그 다음에 왕도에 근접하였다. 왕도는 못 바꾸는 거니까. 국왕이라고 해도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쭉 연결시켰을 때 내가 정보의 핵심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다? 변화하면 된다 안 된다? 변화하면 안 된다. 요거 기억하면 되는 거죠. 7문단 그 다음 문단. 율곡의 법제개혁론은 조종성언을 변형시키자는 것이 아니다. 법제개혁은 개혁을 할 건데 봐봐. 며느리야. 국이 짜구나. 어떻게 다시 합치기로 했어 우리 아들이랑? 좀 많이 싸웠나 봐. 며느라, 개혁하는 거는 유지하는 거야 바꾸는 거야? 개혁하는 거는 유지하는 거야 바꾸는 거야? 그렇지. 기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율곡이가 무슨 얘기했어? 법제 바꾸자 그랬는데 율곡이 바꾸자는 법제는 얘네 바꾸자는 거야? 그 얘네는 개혁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얘네들은 개혁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겠죠. 당연히 못 바꾸는 라인이니까. 그는 성종을 이은 연산군 때 제정된 조세법령이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실정을 지적하는 등 폐단이 있는 법령들을 이야기하고 이러한 법령들은 고수할 것이 아니라 바꾸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굳이 이제 학교 권선고 스타일상 내신으로 한다면 뭐 바꾸자는 말이야. 법을 바꿀 건데 법 중에서 어떤 법을 바꿔야 된다. 아니 칠판에 있는 대로 해야지. 선택지 만들어봐. 법의 종류 3가지 나왔었잖아. 조선시대 법엔 뭐가 있었다? 수교록 대전이 있었다. 그리고 율곡이 바꾸자는 건 뭘 바꾸자는 거였다? 이걸 바꾸자는 거였겠지. 여기까지 오면 바꾸니까 못 바꾸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개혁의 대상이지. 그럼 선택지에 아니 지문에 그런 말 나왔니? 수교와 록이 개혁의 대상이다라는 말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더라도 권선고는 그런 선택지를 만들어서 내. 그러니까 정보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돼. 그러니까 이 연습을 해야 돼 너희들이. 칠판에 적은 것처럼 이 느낌을 기억하셔야 돼. 5번 문장. 조종성언에 해당하지 않는 부당은 조종성언이 요 라인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조종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만 뭐 하자? 변화를 좀 주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읽어보면 별 내용이 없어요. 자, 1번 문제, 2번은 아까 2번 풀었죠? 자, 1번, 3번 한 장 넘겨서 4번, 5번, 6번까지 한번 풀어봐. 시작. 칠판 보면서 푸셔도 돼요.
볼게요. 여러분들 그 내신 선생님도 뭐 들은 얘기니까 여러분들 1년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신 때 문제를 천천히 풀 시간조차 없대. 거의 지문을 외워서 풀어야 되는 상황으로 시간이 되게 타이트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기억이 조금 정확하진 않은데 작년도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화원고 애들한테는 그런 말을 좀 못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기억이 좀 섞여 있긴 해. 시간 안에 못 푼 애들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좀 바짝 긴장하셔야 돼. 자, 선생님이랑 이제 간단하게만 마무리해 볼게요. 정우야, 1번에 몇 번 할까? 그렇죠. 키워드가 잘 봐. 키워드가 뭐야? 1번에 5번 키워드 잘 들어야 돼. 1번에 5번 키워드. 개정되다죠. 근데 우리가 지금 지문을 이렇게만 정리해도 경국대전은 개정이 된다, 안 된다? 개정이 되지? 않는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내신을 공부하실 때 어떤 마인드를 유지하셔야 돼? 핵심 정보 키워드를 잘 적으셔야 돼. 이해됐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이제 문학에서 잘 써먹는 건데 그 선택지는요, 어떤 문제든 간에 국어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있을 때 이게 뭐 몇 개의 어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거잖아. 그죠? 띄어쓰기 이렇게 문장이 나와 있겠지. 그때 뭐 얘도 들고 얘도 들고 얘도 들고 얘도 들고 이렇게 그 문장 전체가 완전 개판 이런 선택지는 거의 없어. 그 선택지를 통해서 출제자가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핵심 포인트 어휘가 있는 거야. 1번에 5번 선지 같은 경우는 그 핵심 포인트가 뭐야? 개정되었다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을 캐치하면서 선택지를 봐야 돼.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성구 같은 경우 되게 뭐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쪼잔하게 나온다 그랬잖아. 그치? 저 교무실에서 좀 작업을 좀 하느라고 되게 쪼잔하게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문장 전체를 보다 보면은요, 그 쪼잔한 함정이 건너가게 해라! 나 말하잖아! 그 비율 좋은 애 왜 쳐다보면서 해주고서 너 이씨 괜히 쓸데없이 비율은 좋아가지고 이씨 몰라 그냥 막 던지는 말이니까 귀담아 듣지는 마. 아니 까먹었잖아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는지. 더워? 나도 속에서 천불이 나. 좀비 딸 보러 갈 때는 그렇게 일찍 움직이더만. 내가 뭔 얘기했니? 좀비 딸 말고. 너 때문에 수업 망쳤잖아. 몰라 그냥 너야. 이유는 없어. 빨리 죄송하다 그래. 이게 길게 읽다 보면은 그 쪼잔한 단어들이 넘어가게 돼.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을 찾아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돼, 내신에서. 알겠지? 자, 1번 답은 5번이고요. 2번은 아까 했죠? 크로스 시키는 오류의 선택지 스타일 알아두시면 되고요. 호준아, 3번은 몇 번으로 갈까? 이통기국. 자, 봐봐. 틀렸으니까 설명하는 거겠죠? 칠판 봐봐. 4번 선지 볼게요. 이통기국이라는 단어 여기 있죠? 그치? 이통기국은 무엇을 설명해주는 단어야? 수기죠. 근데 이 지문은 수기와 치인을 뭐 해놨어? 나눠놨지. 그러니까는 3번에 4번 선지 수기와 치인 돼, 안 돼? 안 되죠. 이통기국은 수기에 대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뭐라 해서 정보, 분류, 범주라 그랬잖아. 수기와 치인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해됐니? 동현아 몇 번 할까? 3번. 수기, 수양, 치인, 경세론. 그렇죠. 수기, 수양, 치인, 경세론. 그 다음에 천도의 실현. 얘네 합치면은 뭐였어? 수기, 치인이 천도 실현이었잖아. 성인. 답은 몇 번? 3번. 이게 핵심 단어를 가지고 정보를 잡아내야 되는 거야. 됐니?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서 자 가보자. 건승아 눈 마주쳤잖아. 왜 고개를 숙여? 뭐 못 볼 거 봤니? 건승아 4번에. 그렇죠. 일단은 플라톤의 이데와와 달리 요건 빼놓고 율곡의 이는 물질과 분리됨이 없이 칠판을 지웠지만 아까 적혀 있었잖아. 분리됨이 없이 기와 함께 존재한다. 그런데 보기의 세 번째 줄 이데아는 물질로부터 떨어져 있다. 이렇게 해서 답은 몇 번? 1번. 좀 빨리빨리 할게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호준아 눈 마주쳤잖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애들 전부 다 문제 풀 때 고개 숙이고 있어. 죽여버릴 거야. 5번에 1. 경세론 법제개혁. 경세론 법제개혁 문제를 대충 기억으로 찍듯이 막 던지고 풀 거면 대학도 막 가버려라. 아이씨 보면서 풀라니까. 그치 서진아? 서진아 몇 번? 5번. 경국대전 때 이후에 악법들을 바꿔라. 그래 얘네들 잘못된 법 바꾸라고 했잖아. 얘는 못 바꾸니까 5번은 답이 아니지롱. 우리 권성고 여신 수정아. 왜 여신이 많아? 그리스 로마 신화야. 수정아 5번에 4번 삼강오륜 불변적 가치. 4번 맞아. 수민아 몇 번? 야, 몇 개 안 남았다. 2번 아니면 3번 2개 남았다. 3번 조종성원 법제 하나 남았다. 에라이씨. 예준아 주워 먹자. 몇 번? 뭐 재수없는 새끼. 자 그러면 질문을 바꿔볼게. 5번의 2번 선지에서 출제자가 원하는 핵심은 뭐야? 어? 아니지. 잘못된 견해를 제시하는 구강이야. 그럼 구강 견해 제시하는 구강 여기 하나밖에 안 나왔죠? 이렇게 푸는 거야. 위치를 잡고 이거죠. 이게 잘못된 구강 아니 이게 지금 구강의 견해였어. 왕의 이야기 여기밖에 안 나왔잖아. 그럼 출제자가 원하는 것은 선조가 이와 기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을 찾아보는 거야. 그게 잘못된 이야기인지를 찾아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출제자가 원하는 내용을 따라가 줘야 돼. 그럼 지문을 잠깐 볼까요? 왼쪽 제일 아래죠. 32페이지 왼쪽 제일 아래에 2번 문장에 선조는 이는 빈틈없이 완점하고 기는 변화한다라는 말이죠. 그럼 이 문단에 이와 기에 대한 이야기 있었지. 그 내용이랑 일치하지 않아. 일치하잖아. 그럼 얘는 잘못된 견해 이야기한 걸 올바른 이야기한 거야. 올바른 이야기한 거지. 이해됐니? 이 원리를 따라가 줘야 돼. 정보를 하나씩 확인해 주면서 넘어가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출발점이 뭐냐면 출제자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뭐지? 라는 것을 좀 찾아줘야 돼. 이해됐니? 자꾸 연습하면 돼요. 물론 이제 뭐 남은 선택지를 헷갈린다는 건 이해는 되지만 원리만 배우는 거니까 일단은. 자 그런 의미에서 정우야 마지막 6번 요거 하고 쉴 거야. 네. 명준아 몇 번? 1번. 거기 보기를 보면 이제 죽이라고 하죠. 근데 경국대전을 보면 뭐라고 나와? 가해. 대명물 따라가라 그러죠. 대명률은 다해 나오죠. 죽이면 죽여라죠. 근데 이제 학생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경국대전에 두 가지가 다 나와 있는 거야. 죽이네는 죽여라가 나와 있는 거고 나에는 좀 때려라 이러고 나온 거야. 죽이지 말고 때려라 이러고 나온 거야. 근데 그 중에서 경국대전에 두 가지가 다 나온 거야. 사형시켜라, 때려라. 그때 숙종이 선택한 거는 죽여라지. 어찌됐든 숙종은 경국대전을 따라간 거야, 안 따라간 거야? 그렇죠. 경국대전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숙종은 얘를 우선시한 거야. 그치? 그러면 1번 선지 봐봐. 갑의 행위에 다를 적용하는 것이 조종성원이다. 다가 뭐야? 따라가는 거야 이제부터. 대명률이죠. 대명률은 글 가에 나오죠. 대명률은 어디에 있었던 거야? 그러면은 대명률 어디에 있었다? 경국대전에 있었다. 근데 경국대전은 쭉 가니까 뭐다? 그러니까는 대명률 따르라는 것은 뭐를 따르라는 게 돼? 조종성원 따르라는 거잖아. 답이 몇 번? 1번이 되는 거야. 이거 고3 버전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2번, 3번을 고르시면 안 돼요.
2번 선지 보세요.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3번 선지 보세요. 규정을 따르지 않는 거라고 한다. 2번, 3번 무슨 말하고 있는 거야? 똑같은 말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4번까지 양법미가 될 수 없다. 이건 경국대전 무시한 거잖아. 그러니까 2, 3, 4번은 똑같은 말하고 있는 거야. 얘는 답이 돼, 안 돼? 답이 안 돼. 답은 언제나 한계이기 때문에. 2번이 답이라면 3번도 따라와 버려야 되거든. 그럼 복수정답이 돼버려. 알겠니? 그 원리도 좀 알아두세요. 자, 칠판 봅니다. 우리가 지금 연습하고 있는 게 문제 맞고 틀리고를 보려는 게 아니라 어느 지문이든 간에 정보를 어떻게 해라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나누어서 그 정보를 완벽하게 이해하면 참 좋지만 이해가 안 되면은 그 정보에 사용된 핵심 단어들을 잘 정리해주는 연습이 되어야 내신이건 수능이든 뭐든 준비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풀 때는 선택지 전체를 가지고 낑낑거리는 게 아니라 되던 안 되던 그 선택지에서 출제자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내고 그놈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문장 전체를 바라보는 느낌으로 보면은 100% 여러분들 시간 안에 못 풀어. 알겠니?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 질문 서진아 어려웠어? 쉬웠어? 그럼 이제 쉬운 거 한번 해볼까? 아니면 어려운 걸 하나 더 해볼까? 쉬운 거 42페이지 펼쳐놓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